내 남편 펠릭스는 나에게 웃으며 이혼 서류를 건네준다고 했어. 지금 우리가 이혼하면 넌 큰일 날 거야. 이제 너와 내가 서 있는 입장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잖아. 내 남편은 즉시 병동을 떠났어. 내 남편이 나를 방문하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단지 내가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내 상태나 내 이름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헤이즐입니다. 나는 32살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펠릭스와 나는 결혼했어요. 소개팅에서 펠릭스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나에게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가 접근한 후 우리는 6개월 만에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펠릭스가 나에게 결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펠릭스와 나는 둘 다 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관계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인데 한 사람은 일이 바빠지면 한 사람은 집안일만 하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를 돌보며 살아요.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늘 잘 대해줬고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둘이서 오늘은 스테이크로 축하하자. 알았어. 아주 맛있는 등심 스테이크도 샀어. 일단 샤워 좀 하고 갈게. 남편 반응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당시엔 그냥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승진하고 일이 많아져서 계속 야근을 하다 보니 늦게 집에 오네요. 집에 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녁은 어디 있어요? 밥은 먹었는데 좀 있어요. 재료도 좋으니 빨리 간단하게 만들어서. 남편이 나 보지도 않고 TV 보면서 할 말이라도. 먹는 게 어때?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이 밥은 집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만들어서 남에게 맡길 텐데 남편이 후광을 내며 말 걸지 말라고 해서 일하느라 피곤해도 간단하게 밥을 할 수밖에 없고 빵이 없어요. 바지목을 보니 스파게티도 없어요. 탄수화물도 없고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샐러드와 요거트인데 왜 샐러드와 요거트만 먹나요? 영양가 있는 현명한 사람들은 대개 일을 정말 잘하고 심지어 먹는 음식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마도 제가 샐러드를 먹는 것을 듣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제 감정이 상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남편의 나에 대한 태도가 점점 더 나빠졌다고. 옷을 여기저기 두지 말고 방해가 된다면 왜 빨래 바구니에 넣느냐. 야, 오늘은 내가 집안일을 하는 날이지 뭐. 여자는 그래야지. 감히 나한테 집안일을 하게 만들다니. 미안하다. 승진해서 괜히 쫓겨나서 그렇지 않아. 어쨌거나 두고 보잖아. 오늘부터 집안일 하나도 잘 못해. 다 집안일은 당신 일이에요. 당신은 여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남편은 정말 집안일을 다 그만두고 모든 집안일을 나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야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든 집안일을 모두 제가 해야 합니다. 근무일에는 집 청소를 못해서 대부분의 집안일을 주말에 해야 하고 주말에 휴가도 못 내고 남편이 일부러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이 그 어느 때보다 더러워서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제는 좋아요. 펠릭스는 식사 시간에 뭐든지 먹곤 했어요. 맛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제가 하는 일마다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펠릭스가 맛없다고 불평했어요. 아니면 다음날 맛이 없을 것 같다며 맛이 너무 강하다거나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집안일도 못한다고 불평할 텐데 왜 승진했는지 알고 싶다. 파산하다. 어쩌면 남편이 이렇게 나를 깔보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던 펠릭스가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나는 중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쳤고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복통으로 직장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따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위궤양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지만 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애 남편이 있어서 연락하기로 했어요. 부모님한테 꼭 연락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으신데 너무 늙어서 편하게 다니지 못하시네요. 전화하기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런 사소한 일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그 사람 일 중이라 바로 안 받더니 몇 번 전화를 하고 나니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지 정말 짜증 난 것 같더라고요.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나 일하는 중이잖아요. 미안해요. 병원에 급히 갔나 봐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병원에 왜 계시나요? 압박감 때문에 위궤양이 생겼는데 남편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웃으며 병원에 갔습니다. 위궤양 아마도 당신은 약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직업에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위궤양에 걸렸을 것입니다. 당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배가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갈아입을 옷 좀 달라고 하는데 너무 괴로워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남편이 제가 데려온 퇴근 후 병동에 온 지 몇 시간 뒤에 어쨌든 남편이 제가 해달라고 한 일을 해줘서 기뻐요. 갈아입을 옷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제 남편 펠릭스가 저한테 희죽희죽 웃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한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혼하면 당신은 지금 곤경에 처한 거고 그게 경고라는 걸 분명히 알잖아요. 저는 당신과 이혼할 의향이 있어요. 언제든지 병원에서 남편이 즉시 병동을 떠났고 남편이 나를 방문하기 위해 병원에 갔으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꼈고 내 상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말하면 언제든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요. 펠릭스가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창문 너머로 갑자기 병원 주차장이 보였어요. 아, 저건 남편 차였고 남편은 걷고 있었어요. 그의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는데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오와 방금 키스를 시작하고 모두 차에 탔습니다. 차는 병원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갔는데 내가 본 것은 거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본 적도 없는 다른 여자 펠릭스 때문에 너무 떨렸는데 아파서 병원에 입원도 했어.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뿐이야.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가서 펠릭스와 이혼하세요. 남편의 태도를 바꾸게 했어요.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으나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와서 증거 수집이 필요해서 퇴원해서 짐을 꾸렸습니다. 병원을 떠난 날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것은 운이 좋았습니다. 근무일이었습니다.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었고 남편은 며칠이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만 남편으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연락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병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함께 사는 사람의 물건이 사라지면 펠릭스가 얼마나 관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내서는 퇴원하자마자 수사관에게 펠릭스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남편은 몇 주가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야,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병원을 확인해봤는데 내가 퇴원하기 오래전에 말했지. 드디어 깨닫게 됐구나. 난 이제 부모님 집에 있어.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 그냥 다시 여기 아니 안 그럴게요.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이혼 서류를 우리 부모님 집으로 보내주세요. 농담이겠죠. 우리는 이혼 안 해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살 거라고 하더군요. 나랑 이혼하고 싶다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당신은 아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승진을 참을 수 없어요. 당신 남편만큼 돈을 벌어야 해요. 그 사람은 사이코일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내 남편이 태도를 바꾼 것은 단지 나를 질투했을 뿐이고 내 승진 때문에 이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내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닥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나와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다고 이혼을 그만두거나 내가 이렇게만 하면 펠릭스는 절대로 나와 이혼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급하게 결정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마침내 펠릭스가 여주인과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을 적발했거나 어쩌면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방심한 것인지 방금 여주인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좌절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수사관들은 사진을 통해 그녀가 집에 들어왔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이 순간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비디오즈 변호사를 고용하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오랜만에 남편과 살던 집에 갔습니다. 아, 드디어 포기하고 제 말을 따르실 건가요? 이혼하기로 결심했어요. 이 말을 들었죠.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으니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임하시겠습니까? 아니, 사임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듣지 말고 다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은 내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을 들은 남편은 얼어붙었고 우리는 거실로 들어가 앉아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불편하고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데려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증거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쳤는데 그 사람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혼외관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당신이 동료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보다 훨씬 어리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아니, 잘못됐어요.
이 집에 전화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변호사가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유혹이 있어서 미안해요. 제발 이혼하지 마세요. 제발 용서하세요. 남편이 몇 번이고 사과해서 내 손을 잡았고 몇 번이나 사과하고 이혼 합의서에 서명해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은 몇 번이고 사과하고 주장했지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 가서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했더니 바로 싫다고 하셔서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해서 드디어 전 남편과 이혼할 수 있게 됐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 회사에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애인이 어디 사는지 모르기 때문에 애인의 직장에 내용 등기를 보냈고 그곳도 전 남편의 직장이었기 때문에 펠릭스와 애인의 관계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전체에서 항의하려고 전화했는데 당신이 말한 내용이 아니었는데 전화를 끊고 거절하고 방금 당신 애인에게 내용 등기를 보냈으나 직접 당신의 내용을 퍼뜨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사실전은 전 남편의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전 남편과 애인 모두 동료들로부터 냉담한 시선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서 잘 챙겨드리고 있어요. 당분간 연애도 충분히 했으니 앞으로도 일에 전념하고 소중히 여기길 바라요.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